자, 보시죠. 방금 우리가 김춘수의 꽃을 공부했는데 김춘수의 이 장정일 작가의 라디오와 같이 사랑을 끄고 켤 수 있다면 이렇게 한 시의 부제가 뭐냐면 아예 김춘수의 꽃을 변주하여 그랬어요. 자, 이건 중요한 얘기입니다. 부제가 김춘수의 꽃을 변주하여. 여기서 변주라는 말은 문학 개념 중에 하나인데 원래의 멜로디는 살리고 거기에 뭐 애드리브라든가 아니면 약간의 변칙을 줘서 원래의 곡과는 다른 분위기로 만들어내는 것, 이걸 변주라고 해요. 변화를 준 연주,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피아노 변주곡, 바이올린 변주곡 할 때 그게 변주가 여기에 해당하는 겁니다. 자, 근데 이 장정일 작가는요, 이 김춘수의 방금 우리가 배웠던 김춘수의 꽃을 변주했다라고 얘기했는데 어떤 변주인지 제가 빨리 읽어볼게요. 속도감 있게. 아까 작품도 우리가 배웠던 김춘수의 꽃도 사연이고요. 일단 얘도 사연이에요. 그래서 일단 연이 좀 비슷하다. 그리고 한번 읽어보죠. 내가 단추를 눌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라디오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단추를 눌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전파가 되었다. 내가 그의 단추를 눌러준 것처럼 누가 와서 나의 굳어버린 핏줄기와 황량한 가슴속 버튼을 눌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전파가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사랑이 되고 싶다. 끄고 싶을 때 끄고 켜고 싶을 때 켤 수 있는 라디오가 되고 싶다. 이렇게 된 거죠. 되게 문장이 비슷하죠. 구성도 비슷하고 흐름도 비슷했기 때문에 변주한 거 맞고요. 변주를 다른 말로 패러디라고 해도 돼요. 그래서 이 라디오와 같이 사랑을 끄고 켤 수 있다면은요,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는 작품을 패러디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김춘수의 꽃은 아까 어땠을까요? 1년의 일행이 어떻게 시작했지?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이죠. 그러면 여기서 나는 뭐라고 합니까? 내가 단추를 눌러주기 전에는, 단추는 여기서 단추는요 역시 마찬가지로 아까 작품에서 김춘수의 꽃에서 얘기했던 의미를 부여하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단추 또한 의미를 부여하는 수단이다. 그리고 단추를 눌러야 기계가 아니라 전파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버튼은요, 뭐도 되냐면 소통할 수 있는 매개체입니다. 이거 잘 알아두세요. 나라는 화자는 똑같이 계속 동그라미로 가고요. 대상은 그냥 세모로 갈게요. 내가 단추를 눌러주기 전에는, 내가 의미를 부여하기 전에는, 내가 소통할 수 있는 매개체를 내가 작동하기 전에 그는 다만 하나의 라디오에 지나지 않았다. 하나의 라디오에 지나지 않았다. 이 라디오는 아까 뭐랑 연결을 하면 되겠어요? 몸짓과 연결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무슨 의미입니까? 인식, 그렇죠? 맞아요. 잘했습니다. 인식 이전의 대상이고요. 무의미함이죠. 무의미한 존재, 이렇게 된 거예요. 정리를 해보세요. 여기까지는 뭘 얘기하는 걸까? 단추를 누르기 전에 는 무의미한
존재인 그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대신에 단추를 눌러주기 전 그는 다만은 똑같이 갑니다. 그 다음에 3년은 아까 꽃에서는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이름을 단추로 몸짓을 라디오로 여기까지는 괜찮게 가고 있죠. 그 다음에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처럼 내가 그의 단추를 누르다. 아까 꽃과 같은 경우는 뭐라고 그랬죠? 이름을 부르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단추를 누르는 행위는 의미를 부여했을 때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되니까 그는 나에게로 와서 뭐가 된 거야? 전파가 되었대요. 여기서 이 전파는 아까랑 뭐랑 똑같아? 꽃. 오케이. 전파가 된 겁니다. 패러디에서는 꽃과 마찬가지죠. 그럼 얘는 의미 있는 존재니 의미 없는 존재니? 그렇죠. 인식 이후의 대상으로서 의미 있는 존재가 된 거고요. 요약을 하자면 단추를 누르니 의미 있는 존재가 된 그를 얘기하는 거겠죠. 거의 똑같이 가고 있다. 김춘수의 꽃과 장정일의 이 작품의 1년, 김춘수의 꽃과 장정일의 이 작품의 2년이 거의 똑같이 가요. 이름 대신 단추고요. 의미 없는 존재인 몸짓은 라디오고요. 의미를 부여하니까 의미가 생성된 곳은 아까는 꽃이었는데 여기선 전파가 되는 거죠. 다만 차이가 있다면 김춘수의 꽃에서는 의미를 부여하는 행위가 부르는 행위, 명명하는 행위지만 얘는 가볍게 단추를 누르는 행위, 이런 차이가 있는 겁니다. 내가 그의 단추를 눌러준 것처럼, 즉 단추를 눌러준 것처럼 내가 그에게 의미를 부여해 준 것처럼 누가 와서 나의 뭘 불러달라고 그랬어? 아까는 이름을 불러달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좀 말이 깁니다. 뭔데요? 굳어버린 핏줄기와 황량한 가슴 속 버튼. 이건 뭘 의미할까요? 굳어버린 핏줄기. 핏줄이 굳어버리면 죽는 거죠. 그 다음에 따뜻하고 포근하고 이렇게 아름다운 이야기로 가득한 가슴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고독한 황량한 가슴이라고 그랬습니다. 가슴은 이제 아무것도 없는 삭막한 마음. 그럼 굳어버린 핏줄기는 뭐예요? 역시 마찬가지로 생명력이 없는 현대인. 이거를 어떻게 해달라는 거야? 눌러달라는 거죠. 이 버튼이 뭐예요? 곧 결국엔 아까 얘기했던 단추죠. 근데 의미가 이제 여기서 변했네요. 아까는 단순하게 존재의 의미 부여, 존재론적 본질을 탐구하고 그 몸짓과 같은 무의미한 것처럼 보이는 것에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그 대상을 살아있게 하고 유의미한 존재로 만들어주는 거였는데, 지금은 존재론적 의미가 있느냐 없느냐를 떠나서
현대를 살아가는 현대인이 생명력 없이 삭막한 마음으로 살아갈 때 그때 라디오를 켜면 어떻게 된다는 거야? 의미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눌러다오 역시 뭡니까? 자기가 소망하는 것을 명령형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 두 작품의 공통점은 명령형이네요. 그리고 누군지 모르지만 나에게 버튼을 눌러준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전파가 되고 싶다. 아까 뭐라고 그랬죠? 전파? 의미 있는 거죠. 의미 있는 것이 되고 싶다. 역시 소망적 어조가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이 3년을 조금 정리해 보면 그에게 역시 그에게 의미 있는 존재가 되고 싶은 화자. 이렇게 하면 되겠죠. 아까 김춘수의 꽃도 마찬가지예요. 나, 그가 아니라 우리들 모두를 얘기하는 거니까 얘도 역시 일반화한 겁니다. 우리들은 모두 이걸 어떻게 표시해야 되니? 이 중요한 거를. 이거는 20000% 나와요. 사랑이 되고 싶다. 여기서의 사랑은 긍정적인 사랑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때요? 그렇지. 가볍고 편리하며 인스턴트적인 일회적 사랑. 이게 되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풍자가 되는 거예요. 아, 필요할 땐 그냥 맛있는 엄마가 해주시는 맛있는 국밥도 좋은데 그냥 핸드폰으로 눌러서 배달시켜 먹는 맛있다. 그런 게 더 되고 싶다라는 얘기죠. 선생님은 사실 배달 음식 잘 안 먹거든요. 일단은 라이더들이 오토바이 타고 다니는 그 모습을 봤을 때 내가 먹을 음식이 저따구로 배달이 되는구나 그 생각하면 안 먹어요. 그래서 저는 앱조차 없습니다. 그런 거 먹고 싶지 않아요. 근데 얘는 이런 인스턴트적인 쉽게 버튼으로 할 수 있는 언제나 하고 싶지 않으면 안 해도 되는 관심을 끄고 싶으면 쉽게 끌 수 있는 그런 게 되고 싶다는 거죠. 이 부분을 통해서 뭘 알 수 있는 거야? 이 부분을 통해서 역시 뭘 알 수 있다? 가볍고 편리한 사랑을 추구하고 싶다. 어떻게? 끄고 싶을 때 끄고 켜고 싶을 때 켜는 뭐가 되고 싶다? 전파가 되고 싶다라고는 안 했습니다. 되게 중요해. 얘들아, 라디오에 지나지 않았다라고 얘기했죠. 라디오는 뭐예요? 무의미한 존재죠. 라디오에 의미를 부여하니까 뭐가 된 거야? 전파가 됐죠. 근데 김춘수의 꽃은 이 자리에 뭐가 들어가 있었어야 했지? 몸짓. 이름을 부르니까 뭐가 됐죠? 꽃. 그래서 뭐가 되고 싶대? 꽃이나 의미 있는 눈짓 이런 거 되잖아. 근데 얘는 라디오래요. 이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비판하고 풍자하는 거라고. 이걸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가볍고 편리한 사랑을 추구하고자 하는 우리. 이 우리가 비판 또는 풍자의 대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김춘수의 꽃이라는 작품 라디오에란다. 장정일의 라디오와 같이 사랑을 끄고 켤 수 있다면 이 작품이 되게 형식은 유사하나 얘는 그러니까 존재론적 본질을 탐구하는 주지적인 시라고 한다면 얘는 이런 인스턴트적인 현대인의
사랑을 비판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은 같아 보이는데 결국에는 얘기하고자 하는 바가 다르군. 그래서 이럴 때 패러디 문학의 의미가 강하게 전해진다. 이런 내용이에요. 다시 선생님이 얘기한 것 중에 되게 중요해. 라디오 자리에 몸짓이 들어갔었습니다. 그 다음에 전파가 이 자리엔 꽃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파가 되고 싶대요. 그러면 끝까지 전파가 돼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맨 마지막에는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 전파가 되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 내용도 틀려지는 건데 라디오로 끝맺은 거예요. 학교에서 이거 설명해 주셨니? 이거 가장 중요한 거야. 똑같다 그래서 복붙한 게 아니에요. 맨 마지막에는 의미 있는 존재가 되고 싶다라고 했는데 이 패러디 작품은요, 의미 없는 존재가 되고 싶다라고 해버린 거라고요. 그래서 비판하기에 딱 좋은 패러디 문학으로서 완성이 된 것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죠. 그치? 좋습니다. 단 한두 문제라도 더 풀어보세요. 다음 시간에는 뭐 할 거냐면 수호제기라는 걸 할 거예요. 그거 어려워요. 수호제기, 그 다음에 복숭아, 그 복숭아 나무 곁으로 할 거고, 시간 나면 한 작품 더 할 거예요. 이해됐죠? 뭐 시조라도 하나씩 더 할 겁니다. 그래서 이번 시험 대비는요, 선생님이 원래 평소 때는 이렇게 문제를 하나하나 풀었잖아. 근데 그 시간을 줄이고 작품 수를 빨리 해서 섞여 있는 문제풀이를 4월 달에는 계속 문제풀이를 통해서 예상 시험범 문제를 한번 맞춰보고 그러려고요. 그래서 작품을 좀 땡기는 데 속도를 더 낼 거예요. 괜찮죠? 자, 문제 뭐 3-4개라도 한번 더 풀어보십시오.